이번 영상에서는 파이프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파이프라는 그 실생활의 용어부터 분석을 해보면 또 우리가 파이프라는 건 뭐 수도 파이프, 가스 파이프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수도나 가스 파이프를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뭐 밖에 있는 어떤 수도를 집 안쪽으로 끌어온다든지 아니면 가스를 집 안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파이프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제 파이프는 어떤 흐름을 이제 방향을 다른 쪽으로 끌어오게 사용하는 건데 유닉스나 리눅스의 파이프는요. 이 파이프는 프로세스 통신에 사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설명 나온 대로 어떤 프로세스의 표준 출력이 다른 프로세스의 표준 입력을 쓰인다라는 거죠. 자, 기호는 이 파이프 기호를 버티컬 바라라고 생각하는데 실제 이제 키보드를 보시면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 어디 있냐면 백슬래시 원마크라고 부르는 그거랑 이제 같이 키보드에 배치가 되는데 원래 기호는 이제 파이프에 보면 중앙에 이게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흐름이 이렇게 이쪽에 앞쪽에서 이쪽으로 흘러가도록 이렇게 만든 거라고 보시는데 대부분의 이제 자판상에서는 길다랗게 버티컬 바처럼 세로바처럼 세로 봉처럼 이제 보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렇지만 원래는 구멍 뚫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이프의 사용법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명령어는 명령어끼리 명령어와 명령어의 간에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제 명령어는 뭐 이제 LPLC 같은 이제 국제공인 시험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이걸 약어로 명령어가 영어로 되어 있고 커맨드지 않습니까? COMMAND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걸 약자로 그냥 CMD라고 봅니다. CMD. 그래서 파이프 기호는요, CMD1, 앞선 명령어다 그러면 파이프 기호 쓰고, CMD2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파이프 역할은 앞선 명령의 결과가 있으니까, 그걸 뒤에 명령을 입력을 이렇게 보내라는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러 개 사용이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여기 뒤에 또 명령 CMD3을 했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명령어들한테 연달아 그 출력 결과물을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이제 데이터를 파이프라인처럼 흐르게 된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명령을 거쳐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 기호 중에 하나가 이 파이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뭐 가장 많이 사용 예를 보시게 되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데죠. 뭐 ls-lf 굉장히 많은 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훅 하고 이제 화면이 스크롤 된다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죠. 화면이 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나 파이프 기호 쓰고요. 뭐 하나 이제 레스트 같은 거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결과를 이제 한 페이지씩 이렇게 출력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연달아 여러 개 쓰겠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파이프만 쓰시면 돼요. 또 말씀드리지만 파이프는 명령어와 명령어끼리 와야 됩니다. 뭐 여기 파일이 온다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뒤에 이제 t 명령을 쓰면 이제 파일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t는 명령어의 아규멘트를 대상 인적값을 이제 파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ls 한 결과를 정렬, 소트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 뒤에 이제 한 페이지씩 출력하도록 하는 그런 예인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 이제 ls-를 보시면 이렇게 출력이 되지 않습니까? 이걸 정렬하겠다. 근데 기본 이게 소트가 되어 있는 거예요. ABC도 써도 되는데 이걸 역순을 하겠다고 ls-l 하시고 파이프 소트를 하고 마이너스 R이 리버스입니다. 리버스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뭐이 엔터를 치면 역순으로 나오겠죠. 근데 이걸 다시 모아 명령을 주겠다는 거죠. 이게 지금 한 페이지가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냥 한 페이지를 모아하고 마이너스 2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2는 한 페이지씩 출력하라는 그런 얘기죠. 엔터를 치면 실행이 되죠. 스페이스 하면 두 줄이 한 페이지가 되는 겁니다. 그냥 예제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쨌든 그 파이프가 ls-l의 결과를 소트안으로 보낸 거고요. 소트-l의 결과를 다시 모아한테 보내서 계속적으로 명령을 연달아 이렇게 전달할 수 있게끔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게 파이프 기호라고 보시면 됩니다. 종료할 땐 Q 누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명령어 이제 파이프 관련 명령 T라는 게 있습니다. 이 T는요, 우리가 이제 파이프는 이런 관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중간에 갈래끼 두 갈래를 주겠다. 그럼 우리가 보통 T자관을 이렇게 넣으면 돼요. 이렇게 T자관. 이 T자관을 누르게 되면 이쪽도 물의 흐름을 보낼 수가 있고 이쪽도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양쪽으로 이렇게 가게끔 만들 수가 있죠. 뭐 가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T자관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랑 유사하게 이제 그 출력을 이중으로 나누는 그런 명령이 T입니다. T. 보통 T 옵션 파일명 같은 거 주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뭐 보겠습니다. T. 자, 마이너스면 인터럽트라고 되어 있죠. 중간에 뭐 이렇게 뭐 멈추나 이런 것도 무시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A는 이제 보통 T를 쓰는 경우에는 화면에도 출력이 되지만 이제 파일로 저장할 때 쓰거든요. 그때 이제 기존의 파일이 존재하는 경우에
덮어쓰기가 보통 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어펜드 시키라는 거. 그러니까 리다렉션 기호는 2개짜리 쓴 거랑 동일한 기능이 되게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ls-l하고 중간에 이제 t를 쓰게 되면 이거는 뭐냐면 list.tx라는 파일로 저장과 함과 동시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뭐라는 한 페이지로 출력하는 이제 그런 예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해보겠습니다. ls-etc도 마찬가지고 t.t로 해서 현재 디렉토리에다가 etc.tx를 저장하라는 거고 또 2개 또 저장할 수 있어요. 또 t를 해서 또 다른 디렉토리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본인 현재 창에다가 화면에 출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t는 이제 출력 전환 기호를 선정을 쓰기 때문에 여기 다른 터미널로 보낼 수 있어요. 요거 보시면 ls-etc라고 되어 있고요. etc 뭐 결과는 똑같죠? 그 다음에 etc.txt 저장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다른 터미널로 보내고 한 화면씩 이렇게 출력이 가능한데 다른 터미널로 보내는 것들은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뭐 루트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해보죠. 쉽게 말하면 저희가 뭐 예제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ls-l 하면 화면에 찍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모아로 제가 모아하고 -2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페이지를 2줄씩 보여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파일로 저장하고 싶어요. 내가 t 하고요. 파이프 하고 t 하고 이거를 뭐 뭐 데이터 뭐 이렇게 저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프 하고 뭐가 이렇게 해볼게요. 엔터를 치게 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고요. 나중에 이제 ls에 보면 t.data라는 파일이 생기고요. cat t.data 하면 ls-l라는 결과가 이제 화면에 이렇게 저장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t는 이제 이중으로 될 때 이렇게 쓰고요. 루트인 경우에는 이제 다른 터미널로 보낼 수 있어요. 루트는 뭐 절대 권한자이기 때문에 컨트롤 제가 F3번 칸에다가 포세인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세인 로그인 되어 있죠. 다시 컨트롤 탭을 가볼게요. 루트. 하하, 또 터미널이 이렇게 되네요. 네, 약간 이거 버튼박스 버그 같아요. 일단 해볼게요. 일단 s-l 이렇게 하죠.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 이게 좀 줄여야겠네. 예. 일단 이거 한 번 더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해상도 다시 조정할게요. 이게 해상도가 좀 바뀌더라고요. 보트박스가 그 콘솔 모드 나갔다 오면 그 콘솔 모드 터미널 해상도가 그대로 유지되더라고요. 자, 그럼 ls-l 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내가 ls-l 이거를 파일을 저장하고요. t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일단 후 해볼게요. 후 지금 tty 3번에 포센트 로그인 되어 있죠. 자, 그러면 ls-l t 이거를 역시 여기도 t.data로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t dev에 tty 3번. 그러니까 지금 포세인 로그인한 창이 tty 3번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뭐하러 -2 두 줄을 한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나오겠죠. 엔터 칠게요. 자, 그러면 화면 찍혔죠? 그 다음에 ls 보면 여기 t.data가 생기면서 파일에도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컨트롤 F3번인 포세인 사용자의 터미널 이렇게 요 내용이 이렇게 찍혀 있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건 이제 한글이 깨져서 콘솔에서는 한글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용되는 게 t라는 명령을 가끔 실무에서 쓸 수 있어요. 출력을 여러 개로 이렇게 나누고 싶으실 경우에는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rgs가 있죠. x 아기멘트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 표준 입력 값으로 받아 처리하는 명령어로 되어 있죠. 보통 이제 파이프 기호로 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거의 써보신 분이 없을 때 저는 이제 가끔 씁니다. 저는 가끔 쓰는데, 보통 이제 앞선 명령어하고 연동합니다. 명령어의 결과를 이제 아규멘트로 쓸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꼭 굳이 아시한다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n 옵션 그러니까 앞에서 넘어온 어떤 값들을 이제 인자 처리하는데 최대 몇 개씩 처리할 거냐 한 개씩 처리하면 1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한번 해볼게요.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될 겁니다. 자, echo a.txt 했습니다. 그 다음에 x als ls-l 하면 앞에 echo a.txt 하면 그냥 a.txt라는 결과가 그냥 뿌려지는 거지 않습니까?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a.txt가 있는 경우에 ls-l 결과 즉 사실은 이거는 그냥 ls-l
a.txt 한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도 처리가 가능하게 아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해시켜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find 마이너스 네임 별표점 txt죠. 즉 현재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원점 txt를 이제 결과를 뒤에 이제 args라는 명령을 통해서 rm-rf의 인자로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는 뭐냐면 뭐뭐.txt로 끝나는 파일이나 txt를 전부 다 지우라는 거죠. 물론 실무에서 이렇게 쓰진 않죠. 왜냐하면 이거 대신에 사용하는 방법이 -exec나 만약에 뭐 지리를 하고 싶다 그러면 -ok라는 옵션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rm -rf 하시고요. 찾아진 거는 컬레이 브레스고 백슬래시 세미콜론 찍어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뭐 이거는 이제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뭐 대부분 이렇게 쓰겠죠. args x 아규멘트를 쓰는 대신에.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좀 가끔 쓸 수 있어요. 요거 한번 봐보세요. 자, echo a.txt, b.txt가 되죠. 자, 그러면 요 화면에 원래는 이제 이 뒤에 파이프를 통해서 a.txt, b.txt라는 그 문자열이 그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엑셀JS에 -n1이라고 했죠. 요거는 또 뭐냐면 뒤에 넘어오는 걸 인자값을 하나씩 처리하는 거. 즉 첫 번째 인자값 a.txt만 처리하고 그 다음 두 번째 b.txt만 처리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v가 복사할 때 그 메시지를 보여달라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그 다음에 그 etc 밑에 패스워드가 이제 인자값을 통해 여기에 하나씩 한번 보내시. 그러니까 cp etc 밑에 패스워드 a.txt, b.txt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파일 하나를 동일한 파일 a.txt, b.txt 두 개를 복사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가끔 쓰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세인 사용자 가지고 한번 해보죠. 저 두 개를 띄워놨더니 그렇구나. 요거 한번 해볼게요. 괜히 또 이제 a.txt, b.t가 있기 때문에 c.txt, d.tx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c.txt 자, 이거부터 해볼게요. echo c.txt, d.txt 하게 되면 문자를 그대로 출력하는 거예요. echo라는 명령어는 그대로 출력하는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요, 파이프하고 x args로 받습니다. x 아규멘트 args로 받고요. 그 다음에 -n 한 개씩 처리를 해서 넘기라는 겁니다. cp-v는 복사할 때 이제 복사하는 어쨌든 잘 복사되는지 그 버버스 옵션이 있죠. 자세히 장황하게 보여달라는 거고요. 자, etc 밑에 패스워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엔터 치시면 etc 패스워드 c.txt 복사하고 etc 패스워드를 d.tx로 복사했다는 겁니다. 그럼 ls 하면 그 d.txt, c.tx랑 d.tx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시면 알 수가 있고요. ls-l하고요, 뭐 c.txt 뭐 이렇게 컬리브레스 같은 거 쓰셔도 되는데 정석대로 하겠습니다. d.txt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ls-etc 패스워드랑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파일 크기가 2643 이렇게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쓰는 게 xargs 아규멘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가끔 혹시 조금 깊게 들어가면 요거는 아마 그 서버 관리할 때나 프로그램 짤 때 사용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 예제로서 설명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 제어 기능에 알겠습니다. 작업 제어는 이제 백그라운드를 포그라운드로 백그라운드로 전환하는 게 프로세스 관리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실행하는 명령이 포그라운드죠. 포그라운드. 만약에 뭐 파인드 어떤 명령 하겠다고 엔터를 치시고 기다리면 포그라운드라는 거고요. 백그라운드 어떻게 하는데 파인드 명령에다가 쭉 주시고 뒤에다 이제 엔포인트 주시면 이제 백그라운드로 수행이 되죠. 백그라운드를 포그라운드로 바꿀 수가 있죠. 또는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작업 제어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포그라운드가 오래 걸린다. 만약에 파인드 이게 한 10분 걸린다고 쳐보죠. 엔터를 치시게 되면 10분 동안 기다려야 되잖아. 그런 경우에 이제 백그라운드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컨트롤 Z 누르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BG 이렇게 누르면 백그라운드 전환이 되고요. 근데 백그라운드 전환된 작업들은 잡스로 정리해주면 잡스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럼 목록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포그라운드로 바꾸겠다 그러면 FG로 이렇게 전환하시면 돼요. 그런 내용들이 백그라운드 그 작업 제어 기능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은 안 되겠습니다. 앞에 프로세스 관리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산술연사 기능이 쉘에서 제공이 됩니다. 사실 이 작업 제어 기능 한번 더 설명드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워낙 앞쪽에서 좀 프로세스 관리에서 많이 다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두 줄밖에 안 그냥 이렇게
별게 아닌 것처럼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쉘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산술연산 기능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익스프레스에 왔잖아요. EXPR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더하기 빼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쉘에서 더하기가 그냥 됩니다. 자, EXPR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 더하기 5를 하시겠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반드시 다 한 칸씩 띄우셔야 돼요. 여기 뒤에 나오죠. 반드시 EXPR 값 연산자 사이는 반드시 한 칸씩 띄워야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값 대신에 미리 지정한 변수 사용할 수 있다고 되는데 이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 플러스 2 하면 안 돼요. 이게 그냥 그대로 추적하는 것처럼 되기 때문에 실제 연산하시겠다 그러면 이렇게 띄셔야 된다는 거죠. 뭐 빼기도 됩니다. 이렇게 빼기. 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근데 이제 곱하기는 애매합니다. 곱하기 해볼게요. 되나 볼게요. 곱하기 난리 나죠. 곱하기는 신텍스가 떨어집니다. 곱하기는 왜 안 되냐는 거죠. 뭐 뒤에도 또 설명드리겠지만 저 곱하기는 쉘에서 쓰입니다. 뭘로? 전체라는 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체 의미를 쓰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별표.txt 하게 되면 뭐뭐.txt를 다 보여준다라는 거죠. 저 별표가 쓰이기 때문에 쉘에서 먼저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 EXPRS는 곱하기 기호다라는 의미를 쓰시려고 하게 되면 앞에 이제 백슬래시를 붙여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백슬래시 또 계속 또 설명드렸지만 백슬래시가 뒤에 있는 그 특수 문자의 특수한 기능 없애고 그냥 그 기호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즉, 쉘에서 쓰는 전부란 뜻이 아니고 그냥 곱하기 기호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엔터를 치시면 이렇게 곱하기 연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연산자가 보통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더하기 또는 똑같죠. 빼기, 곱하기, 나누기, 슬래시 쓰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퍼센트 나머지 구하는 거죠. 모드 연산자라고 부르는 쓰시면 되고요. 특히 이제 곱하기는 이제 슬래시를 써야 된다는 거, 슬래시를 써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불편하다. 그래서 등장한 게 이제 이 달러 사인 브라켓입니다. 이 달러 사인. 그래서 요거를 또 쓰시는 분 되게 많아요. 왜냐면 EXPR은 불편한 점이 띄어쓰기 유념하셔야 되고 또 곱하기 같은 거 쓰려고 하게 되면 이렇게 백슬래시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냥 쉽게 하겠다 그러면 에코 안에다 집어넣으시고 달러 사인 브라켓 대괄호로 하시면 쉽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뭐 제곱근 구하는 것도 굉장히 편합니다. 3의 3승 같은 건 곱하기 2번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돼. 한번 해보겠습니다. 특히는 뭐 띄어쓰기 구애 안 받습니다. 한번 해보면 에코하고요, 딱 브라켓 하시고요, 3 더하기 한 칸 띄고 2 해볼게요. 그럼 뭐 5 잘 나오는 거 확인이니까 곱하기도 아주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뭐 곱하기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곱근 3의 3승 하겠다 그러면 곱하기 2개 이렇게 하시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죠. 그래서 27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이렇게 쓰시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쉘에서 그 산술연산 기능을 쉘에서 제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롬프트 제어 기능이라고 되어 있죠. 프롬프트 제어 기능 지난번에 환경보안소에서 한번 나왔었죠. 앞쪽에서 프롬프트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 나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게 프롬프트잖아요. 포세인 지금 www 호스트며 현재 디렉토리죠. 에코 달러사인 ps 이렇게 완하시면 요걸 바꿀 수 있다고 프롬프트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확장된 내부 명령어라고 되어 있죠. 확장된 내부 명령. 그러니까 점점점 이제 그 내부 명령어는 이제 파일로 존재하지 않는 게 내부 명령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거는 그 버전마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으면 내부 명령어입니다. 아이고 이게 아닌데 존재하지 않는데 실행되면 내부 명령. 대표적인 게 뭐 셋이라는 거 아니면 익스포트 같은 거 있죠. 익스포트도 모르시죠?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도 된다. 라고 하게 위치 해보시면 돼요. 위치하고 만약에 엘리어스 하게 되면 엘리어스도 이게 요즘에는 이제 다 외부 명령이 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CD도 빠져 있어요. 위치 CD 해보시면 옛날엔 CD가 센트오스 6 버전 같은 이전 버전에서는 내장 명령어였어요. 근데 CD도 빠져 있고 보통 이제 뭐 셋이라든지 셋은 또 안 쓰잖아. 언셋이 있거든요. 위치 언셋 해볼게요.
언셋 존재하지 않는데 요건 이제 변수 선언 해제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뭐 에코 뭐 $사인 a 에코 쉽게 말해 a 이꼴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럼 에코 $사인 a 하면 a에 있는 변수를 출력하라는 거고 $사인은 뒤에 있는 문자를 변수 취급해서요. 변수에 있는 값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저 변수를 해제하는 게 언셋이거든요. 언셋 a하고 에코 다시 $사인 a 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데 어쨌든 언셋이라는 명령이 실행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위치에 보면 존재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내장 명령어라고 하는 거죠. 내장 명령. 근데 이게 버전마다 달라요. 버전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한 번씩 실행을 해보셔야 되고요. 어쨌든 내장 명령어들이 조금 많아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메모리가 좀 충분해지다 보니까 그냥 쉘 자체에다가 이렇게 쉘 자체에서 해석하는 게 내장 명령어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정도 알고 계시면 되고 뭐 이런 기능들이 뭐 배시의 그 주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시 관련 파일 및 디렉토리. 자, 이건 이제 일단 아셔야 되는데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사용자가 특히요, 이제 명령에서 엘리아스를 설정한다든지 아니면 특히 엘리아스가 좀 많이 쓰이거든요. 또 환경 변수를 설정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이게 다음 로그인할 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지속적으로 쓰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 표에 있는 내용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이제 루트다라고 하게 되면 이 두 개는 루트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루트에서. 그래서 etc 밑에 프로파일이라는 파일이 있고 etc 밑에 배시아시 etc 밑에 프로파일은 보통 이제 우리가 프로필이라고 부르는 이거는 프로파일은 일단 시스템 전체 즉 모든 사용자 그러니까 루트를 포함해서 일반 사용자들한테 적용되는 어떤 환경 변수나 시작 프로그램 뭐 예를 들어 자바를 설치했는데 이 자바를 모든 사용자한테 이걸 제공하겠다 그 해당 경로를 제공하겠다 그러면 etc 밑에 프로파일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시 rc, 배시 런 커맨드 약자라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이 뜻이 배시 rc는 모든 사람이 적용돼요. 그러니까 함수라든지 엘리아스 같은 경우. 여기다 등록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존재하지 않는 명이 여기다 등록해도 모든 상황에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쨌든 루트가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용자 관련된 게 예, 3개라고 보시면 돼요. 추가적으로 이제 응용 프로그램 설치하면 응용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그 시작할 때 어떤 경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의 설정이 필요하다. 그럼 보통 이티심의 프로파일 좀 뒤 안에 있습니다. 이쯤 있죠. 일단 이거 3개 먼저 개인이 하는 거 먼저 보기 전에 이거 3개 먼저 보면 일단은 이거 먼저 한번 봐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루트 권한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cat 이티심 프로파일 한번 봐볼게요. 그럼 이렇게 되어 있죠. vi 여기겠습니다. vi 일반 사용자는 뭐 그렇기 때문에 vi etc 밑에 프로파일 열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나와요. System wide environment and startup program for login setup 이라고 되어 있고요. function and alias는 goin etc 배시하시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로gin할 때 이제 적용되는 시스템 전체 wide죠. environment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환경 변수라든지 간단하게 보시면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뭐 유메스크라든지 이 계층별로 뭐 루트 인경 002를 적용 000로 되고 뭐 그렇지 않은 사람은 02에 적용돼 이런 내용들이 여기 쭉 되어 있어요. 여기에 등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vi etc 밑에 배시하시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시스템 와이드 그 다음에 이제 펑션의 엘리아스라고 되어 있죠. 함수라든지 엘리아스 등록한다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tc 프로파일에 이제 환경 버스는 여기 스톱, 환경 버스 관련 스톱은 이제 여기다 하라는 거죠. 사실은 뭐 etc 밑에 프로파일 해도 돼요. etc 밑에 프로파일에서 이 파일을 읽어드리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그 프로파일 파일이 하나의 파일이 복잡해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 하는 거지 사실은 한쪽에만 해도 적용이 되는데 그냥 분류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다가 어쨌든 엘리아스나 뭐 이런 것들 등록하시면 여기에 다 모든 사람들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프로파일 D 한번 보셔야 되죠. 네, CD, etc 밑에 프로파일 D라는 데 가시면 LS 하면 요거는 이제 이런 응용 프로그램, 일단 KD면 KD가 실행될 때 뭔가 설정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뭐 VIM이 실행될 때 어떻게 하라는지 요거 뭐 VIM cat 해볼까? cat 예, VIM 트랜스레이트 보시면 VIM이 실행될 때 연관된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등록된 파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인 사용자들과 연관된 게 이 세 개라는 거죠. 이 세 개를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면, 일단 점배시 프로파일은 개인 사용자가 등록하는 이제 패스라든지 뭐 이런 것들 사용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세 개의 파일을 로그인할 때, 이 두 개는 로그인할 때 읽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점배시는 이제 사용자 정의한 엘리아스 함수들을 등록할 때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점배시 로그아웃은 로그아웃 탈 때 이제 이런 기능이 수행되게끔 하라라는 이제 그런 기능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빠르게 예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반 사용자 포세인 사용자 한번 해보세요. 포세인요. 자, 포세인이 에코 $사인 패스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홈 디렉토리가 지금 경로가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이 OEG 이걸 등록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난번에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익스포트 하고요. 익스포트를 쓰고 한 사람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패스 하시고 기존의 값 $사인 패스에다가 뭐 홈 밑에 $사인 홈이 되지만 홈 밑에 포세인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럼 에코 $사인 패스를 하시면 이 경로가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어떤 실행 명령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 실행돼요. 잘 실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로그아웃 해볼게요. EXIT 로그아웃 했죠. 다시 로그인 합니다. SU 마이너스 포세인에서 에코 $사인 패스 이렇게 해보시면 경로가 날아간다라는 거죠. 홈 디렉토리가. 그때 이제 등록하는 파일이 여기라는 거죠. .bash 프로파일입니다. .bash 프로파일. 자, vir .bash 언더바 프로파일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등록하시면 되는데 또 친절하게 여기서 써 있어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ash 프로파일 되어 있고요. 합의 주석이죠. get the ls system function, 즉 ls 펑션 여기 달았는데 이거 if는 뒤에 배울 겁니다. 이거는 뭐냐면 만약 이 파일이 존재하면 점이 소스가 이미 실행의 의미였거든요. 이 파일을 실행하라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프로파일에서 내 홈 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basic를 호출해서 실행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설명 보시면 user specific environment startup program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환경 배수 environment죠. 여기에 이런 경로가 주고되고 익스포트 시켰다는 익스포트는 이제 다른 그 하위 프로세스에 다 적용될 때 적용시키라는 이제 그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제 내가 만약에 뭐 $사인 홈을 한번 해볼게요. 저랑 등록을 했죠. 자, 그 다음에 에코 $사인 패스하면 그래도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 .bash 프로파일은 로그인 할 때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EXIT 하고요. 다시 S- 포세인으로 이렇게 로그인해서 에코 $사인 패스 해보시면 여기에 홈 밑에 포세인 아까는 없었는데 그죠? 여기에 이제 등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쓸 수 있는 뭐 프롬프트도 마찬가지예요. 프롬프트를 내가 바꾸겠다 라고 하게 되면 ps1 값을 .bash 언더바 프로파일에다가 등록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lias 한번 해볼게요. 내가 이제 AA라는 명령을 만들었어요. 일단 없죠? 보통 alias로 AA를요 다음과 같이 ls-alf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 AA 하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되죠. which AA 하면 이렇게 등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다? 이게 로그아웃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적으로 쓰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vi.bash rc에 등록을 하면 된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설명 나오죠. 소스 글로벌 데퍼니션스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전체 적용된 전체는 이제 이티미드 백스RC에 존재하면 이제 그걸 읽어드려서 실행하라는 겁니다. 이 if문이나 점을 설명드릴게요. 즉 사용자가 로그인할 때 .bashrc를 읽어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 파일 읽어드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익스포트 같은 거 해도 상관은 없는데 뭐 이렇게 추천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마트 보시면 유저 스페이스 엘리안 퍼센트 있죠. 뭐 지난번 영상이 뭐 이건 없으신 분도 있겠죠. 지난번 영상에 제가 엘리아스 C 등록이 나오고 여기에 등록하라는 겁니다. O 누르시고 엘리아스 AA는 ls-al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빠져 나오겠습니다. 자, 근데 또 말씀드리면 이게 언제 실행이 된다? 로그인 할 때. EXIT 해보죠. 또 깔끔하게 s-포세인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A 하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요게 이제 그 .bash RC 보통 이제 실행되는 거, 펑션 같은 거. 펑션은 뒤에 나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남았죠? 점-배시 로그아웃. 자, 점-배시 로그아웃은요, ls- 해볼게요. 점-배시 로그아웃은 말 그대로 로그아웃 할 때 이런 거 하라는 겁니다. 점-배시 언더바 이렇게 로그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점-배시 로그아웃만 되고 아무것도 없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 모먼트 틱스를 끝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내가 로그아웃 할 때마다 이거 지워야겠다. 예, 가능합니다. 자, vi 점-배시 언더바 로그아웃에다 등록하시면 돼요. 탭키 누르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I 누르시고요. rm 마이너스 좀 위험하긴 한데 네. 네, 내 홈디렉토리 안쪽 할게요. 경로. 제가 잘못하면 날아가기 때문에 txt 할게요. 그럼 내 홈디렉토리 안쪽에 있는 모먼트 틱스를 지우라는 거거든요. 그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ls7 모먼트 txt 파일이 지금 한 5개 정도 있죠. 자, ext 합니다. 다시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모먼트 틱스트 다 날아간 거 보이시죠? 여기 지금 다시 표현했잖아요. 뭐 그럴 때 쓰면 지금 로그아웃 할 때 뭘 해라 라는 거. 다시 원래대로 해놓을게요. 이거 또 만들어 놓은 거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요 세 개의 파일은 뭐 개인 사용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